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그래머스의 멀리뛰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효진이는 멀리뛰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이는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을 뛸 수 있습니다. 칸이 총 4개 있을 때 효진이는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두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두 칸, 두 칸, 한 칸, 한 칸, 두 칸, 두 칸, 의 5가지 방법으로 맨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멀리뛰기에 사용될 칸의 수 n이 주어질 때 효진이가 끝에 도달하는 방법이 몇 개인지 알아내 여기서 1, 2, 3, 4, 5, 6, 7을 나눈 나머지를 리턴하는 함수 솔루션을 완성하세요. 예를 들어 4가 입력된다면 5를 리턴하면 됩니다. 우리 멀리뛰기에 사용될 칸의 개수가 이렇게 1부터 4까지 주어질 때 효진이가 끝에 도달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선 이렇게 칸의 수가 1일 때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효진이가 한 칸을 띄면 됩니다. 칸의 수가 2일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아까 전에 효진이가 한 칸을 띄었잖아요. 거기서 한 칸을 더 띄면 될 거예요. 그러면 두 칸이 되겠죠? 또는 그냥 한 번에 두 칸을 띄워도 되겠죠? 그럼 칸의 수가 3일 때는 어떨까요? 우선 이 바로 전 칸에 올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복사해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칸씩만 띄면 3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2칸을 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전 칸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전전 칸이면 n이 1일 때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2칸을 띄면 역시 3칸을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n이 3일 때는 총 3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n이 3일 때 결과로 3이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n이 4일 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로 전 칸에서 뛸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씩만 더 띄면 4칸이 되겠죠? 또는 전전 칸에 올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개가 있었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놓고 이번에는 여기서 2칸을 띄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n이 4일 때는 이렇게 총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n이 4일 때 결과로 5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건너뛰기에 사용될 칸의 수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칸에서의 결과는 이전 칸과 이전 칸의 결과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면 안성맞춤인 풀이 기법이 있는데요. 바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즉 동적 계획법입니다. 건너뛰기에 사용될 칸의 개수가 n일 때 끝에 도달하는 방법은 칸의 수가 n-1대의 방법과 칸의 수가 n-1대의 방법수를 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이러한 공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dp의 n은 dp의 n-1 플러스 dp의 n-2입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 n이 2보다 적을 때는 이 n-2 부분이 음수가 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위에서 이렇게 칸의 개수가 1일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고 칸의 개수가 0일 때는 그냥 안 띄면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방법이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dp1은 1이 되고요. dp0도 1이 되겠습니다. 우선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나타내는 dp라는 변수에 배열을 하나 할당할게요. 그 배열의 크기는 n 플러스 1이 되고요. 초기값으로 모두 1을 할당하겠습니다. 배열의 크기가 n이 아니라 n 플러스 1인 이유는 우리는 dp0부터 n-1이 아니라 이 n까지 구해야 되니까요. 배열의 총 n 플러스 1의 원소가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프로 돌 건데요.
for I in range 우리 2부터 루프로 돕니다. 언제까지요? n까지요. 그 다음에 위에서 구한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요 dp 0과 1은 맨 처음에 이렇게 배열을 초기화할 때 이미 할당을 해놨으니까 따로 설정해 줄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dp의 마지막 원소인 이 dp의 n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까먹지 말아야 하는 게 여기에 1, 2, 3, 4, 5, 6, 7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듈료 연산자를 이용해서 1, 2, 3, 4, 5, 6, 7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근데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지금 제가 for문에서 변수로 i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i가 돼야 되겠죠. i. 다시 실행해 볼게요. 여기도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 n 플러스 1에 이렇게 가로로 감싸줍니다. 안 그러면 이게 먼저 실행이 돼가지고 배열에다가 1을 더하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타입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네, 이젠 실행이 잘 되는데요. 그럼 제출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을 문제에서 주어진 칸의 개수라고 했을 때 이 풀이의 시간 복잡도는 여기 for문에서 반복 횟수가 n에 비례하기 때문에 O of n입니다. 이 dp 배열의 크기도 n에 비례해서 커지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도 O of n이 되겠습니다. 방금 풀이에서는 0부터 n까지 칸에 대한 모든 결과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로 전 칸과 전전 칸에 대한 결과만 알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모든 결과를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배열 대신에 두 개의 변수만 사용해서 다시 한번 다이나믹 알고리즘을 구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 코드 부분을 지우고요. 이제 배열이 필요 없고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P2라고 할게요. 여기에는 전전 결과를 저장할 거고요. P1에는 전 결과를 저장할게요. 그리고 얘네 둘은 둘 다 1로 초기화를 해야 되죠. 왜냐면 dp0이 1이고 dp1이 1이니까요. 그 다음에 루프로 도는데요. range 그 다음에 똑같이 2랑 n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P1이 이제 P2 플러스 P1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P2에 전전 결과가 저장되어 있고요. P1에 전 결과가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다음 단계에서의 P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안 되고요. 또 P2도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P2가 이제 P1으로 교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P1에다가 똑같이 나누기 1, 2, 3, 4, 5, 6, 7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데요. 그럼 제출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해주면 공간 복잡도가 O of n에서 O of 1로 향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정된 개수의 변수 외에는 추가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래머스의 멀리뛰기 문제를 함께 파이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